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운영체제,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수업에서 효과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습 자료를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예습을 하게 되면 수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서 운영체제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CPU, 메모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에서 동작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다시 한번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웹브라우저라든가 하는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인 것이고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잘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자,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용자까지 추가해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이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을 아주 간단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CPU와 메모리 그리고 다양한 I/O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면서 CPU를 이용해서 자기가 실행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것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CPU, 메모리, 다양한 I/O 장치들을 잘 또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한테 편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를 이어서 운영체제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운영체제라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성에서 본 것처럼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면서 프로그램이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잡한 하드웨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운영체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재자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를 가장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추상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상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CPU, 메모리, 저장장치와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체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 가상메모리,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보다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운영체제의 개념들은 바로 이런 추상화하는 방식,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가상메모리가 무엇인지, 파일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체제를 이 자원관리자 혹은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정의를 하는 용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컴퓨터 하드웨어를 추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우리는 한마디로 자원의 할당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것을 자원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CPU나 메모리나 저장장치나 네트워크 장치나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런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할당해 주느냐,
바로 이것이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컴퓨터에 가까운 용어로 정의를 하자면은 운영체제는 자원의 할당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하드웨어를 할당해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함과 동시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충돌이 나거나 에러가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사이에서의 원활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영체제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추상화해서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자원의 할당자고 제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운영체제도 역시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의를 해보자면 컴퓨터에서 항상 실행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자기의 할 일이 필요할 때 그때 실행이 시작되고 할 일이 끝나면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체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줘야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전원이 단절돼서 끝날 때까지 항상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운영체제를 커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인데요. 최근의 컴퓨터는 성능이 매우 높아지고 또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사용자들의 복잡한 기능을 다양하게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문서를 편집하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웹브라우징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의 다중 프로그래밍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요. 즉 문서 편집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음악 재생기가 실행된다든가 음악 재생기가 다 끝난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실행된다면 우리는 3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다라고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 다중 프로그래밍 작업에서의 또 핵심 기능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매우 짧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CPU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똑같이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혀진 바와 같이 시분할이라는 개념으로 CPU의 시간을 잘게 쪼개서 매우 빈번하게 교체해서 실행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은 아니고요. 이 작업을 잘 문제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운영체제의 기능들이 같이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구성과 내용들은 이런 다중 프로그래밍과 멀티태스킹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이런 핵심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체제는 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세부 어떤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하나하나는 하드웨어의 하나하나의 어떤 장치들과 연관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관리는 CPU에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배운 이후에는 아주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잘 실행시키고 관리해주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할당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관리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운영체제의 세부 학습 항목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운영체제 수업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메모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위에 적재되어야 되고 그 메모리 위에서 CPU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CPU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어떤 메모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당해주고 거둘 것이냐, 그리고 메모리라는 것을 프로세스에게 어떤 방식, 즉 여기서 가상 메모리라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메모리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장장치 관리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메모리 위에 올리고 CPU에서 실행하긴 하지만 아주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들은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만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그런 저장이라는 개념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에서는 그것을 파일이라는 형태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파일 시스템의 개념을 잘 구현을 해서 저장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파일과 디렉토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파일과 디렉토리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며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체제는 그런 파일들이 어떤 저장장치에 저장될 것인가를 또 관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SSD라는 또 다른 저장장치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운영체제가 제공해야만 합니다. 즉 하드디스크 자체는 파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광활한 저장 창고일 뿐입니다. 거기에 공간을 어떻게 할당받아 가지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디스크란 장치에서 어떤 순서대로 정보를 읽어와서 파일로 구성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메모리와 저장장치 전반에 걸쳐 가지고 나오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운영체제는 캐싱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장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요구사항은 아주 많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저장하거나 읽어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의 저장장치나 메모리들은 메모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느리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상적으로 계층 구조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빠른 저장장치에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캐싱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PU에 붙어있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웹브라우징 할 때 버퍼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와 상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장치 혹은 메모리의 계층 구조라는 개념과 캐싱이라는 개념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꽤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운영체제의 기능은 입출력 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CPU와 메모리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입출력 장치인 저장 장치를 따로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키보드, 마우스, 네트워크 장치 이 등등을 모두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입력, 출력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 또는 멀리 있는 네트워크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의 어떤 입력, 출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운영체제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운영체제의 역할은 보호와 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라는 것은 앞에 운영체제 정의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운영체제에 실행되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서로 간의 충돌이 없이 동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자원을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또는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자원을 사용자 프로그램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하는 기능이 보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킹, 즉 외부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을 함부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바로 막고 있는 기능이 보안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보안에 해당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외부에서 또는 내부의 어떤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해치는 것을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운영체제의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능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운영체제는 네트워크 기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별도의 과목으로서 아주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을 추상화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용해 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자원의 관리자이며 자원의 할당자이며 또 프로그램들 사이에서의 제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에 해당하는 어떤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것 같은 다양한 기능들,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것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바로 그 역할들, 그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루기는 좀 역부족이 되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이번 학기에 세부 학습 목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실습의 관점에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용법들, 여러 가지 개발도구 사용법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겠고요. 운영체제의 역할과 기본 동작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스레드, 동기화, 가상 메모리, 이 네 개의 토픽이 우리가 이번 학기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운영체제 역할에 하나씩 해당되는 것이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예습 자료인 운영체제의 정의와 역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